국민의힘 선대위, 뭐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선대위의 내용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그동안 계속 저희들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준석 대표 이 대선 국면에서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선거전에서 빠져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선대위하고 윤석열 후보를 난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무책임의 극치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국민의힘 대표 뽑을 때 예. 거기서는 저하고 그러니까 참 이제 국민의힘이 환골탈퇴하는구나. 뭔가 그래서, 기대를 했었죠. 예, 젊은 친구 와서 국민의힘이 돼가지 꼰대 정당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걸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된다면은 참 좋겠다는 말씀 많이 나눴어요, 사실. 예, 저도 그랬죠. 예. 그 응원도 좀 해주고. 예, 응원도 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되길래 야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좀 새로운 그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은 있죠. 나이는 30대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 70대 노예한 정치인. 그러니까 노예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쓰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도 아니고 몽리도 아니고 이거 뭔지 그래서 전 뭐 같이 방송도 한두 번 같이 했지만 너무 실망이 크고요. 예, 저도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며칠 전에 이제 나 선관위 선대위 예.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으면 있죠. 어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말을 안 해야죠. 예. 아니 내려놓겠다 해놓고 후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공연히 예. 반감을 가진 말을 막 하더라고요. 비난하고 선대위도 비난하고. 다 해체버리라고. 그 당의 후보를 갖다가 그 당의 대표가 비난하고 앉았으니 이게 기가 찰 노릇인데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아니 우리 유시민 지금 이사장 그 이야기할 때 나 이제 정치 안 하겠다 그 말 할 때 있죠. 그 이후에 계속 정치적인 말을 하길래 저 사람 또 저런다 그랬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이렇게 선대위 그만뒀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럼 뭐 윤석열 후보가 누구 뭐 조수진 의원 말을 듣고 김건희 이제 씨에 대해서 그 때문에 비롯됐다 그러는데 뭐 장제원 의원 말을 듣고 그랬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거는 저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나 그 다음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이나 전부 다 문제가 있는데 마치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다 옳은데 어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자기를 갖다 배척하기 위한 그런 데서 출발했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누가 어느 정치 평론가가 묻길래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김종인 퀴즈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걸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나서가지고 울산 방문 같이 또다시 그걸 하는 것도 모양이 안 맞아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맨날 사람 또 들어온다고 한들 그렇게 달래갖고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또 치면 나갈 건데. 뛰어나갈 텐데. 이거는 정치를 참 좀 잘못 배운 거 아니냐. 잘못 배웠죠. 예, 정치란 게 대결하고 그다음 서로 그런 점이 있더라도 물밑에서 서로 간에 양보하고 이런 식의 정치 그리고 그냥 평당원이나 평의원 사이에 같으면 뭐 좀 잡음 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제 윤석열 후보 말도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근데 대선 후보와 있죠. 당 대표 간에 이런 식으로 나는 거는 이거는 둘 다 정말 이건 아름답지 못하다. 그거는 정치적으로도 안 맞고, 예? 그러니까 물밑에서 다 그렇게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해결한다. 그래도 안 되면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처럼 포장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어린애들 장난치듯이 뭐 말싸움 하듯이 나 기분 나빠.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한 행동은 정치인으로서 극히 비상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안 그래도 김종인 대표한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준석 좀 달래가 데리고 돌아라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더 이상 이제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답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이 또 그렇게 다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또 며칠 만에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시기가 아니죠. 한다 하더라도 맞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있죠. 이런 내용은 그 안 겪으면 좋지만 또 거대 정당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여기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매달렸다가는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무슨 저런 정당이 있느냐, 오히려 제 생각에는 무시 전략으로 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괜찮겠다. 그러니까 적대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선대위 문제로 놔두고, 그거는 그래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 해결하는 놔두고, 윤석열 후보는 너무 이준석 대표한테 2030 지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이준석 없습니다, 대표가 지금. 이런 식의 계속 구정치 이대남한테는 뭐 도움이 될지 모르다면 이대남은 또 그렇죠. 떨어져 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죠? 그 여성 신재인가 거기에 그것도 아마 이 문제의 발단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있죠. 정치 도의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은 뭐라 그래도 후보를 중심으로 어떤 모든 게 조율되고, 그 다음 뭐 이견이 있더라도 그 물밑 접촉으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특히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무슨 분란을 일으키는,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도 문제 많네. 그게 사실은 지지도에서 있죠. 지금 어떤 지지도는 7%가 빠진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 당원 입장에서는 리더십에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다고 그렇게 비칠 수밖에 자꾸 없어요. 비치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그거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래서 국민들의 이미지에 그렇게 비치는 근데 거죠. 그 7% 하락 이런 걸 이준석 대표가 과연 바랬는 건지,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모르지요. 그건 이준석이는 지금 윤석열이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낙마하기를 그 다음에 자기가 지방선거 대표로서 딱 가서 공천해갖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설마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지 않고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는 그걸로 볼 때는 몰상식한 행동을 할 고 수가 교수님 없죠. 표현대로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 자기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기 길을 조용히 가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조용히 해야 하는데, 되는데. 그러면은 대표로서 당연직인 상임선대위원장도 물러났고, 또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도 물러났다. 물러났고. 대표직도 그만둬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대표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로서의 무슨 행사라든가 가서는 또 떠들어대요. 그래 윤석열 그리고 공격하고. 방송이고 뭐 어디 언론마다 나가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입을 막을 수도 없고 꼬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참 그 사람이 뭐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복장이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뭐 복장 터지는데 진짜 고 교수님 말씀대로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지금 일반 당원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당장 징계에 올려갖고 제명시켜버려야 할 사안이라니까요. 대표라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도 지금 힘드니까 지금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윤석열 후보도 진짜 이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진짜 이번 대선, 아까 우리 이석기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대선 아닙니까? 여기서 국에다가 코를 빠뜨리듯이 이런 짓을 한다면,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일반 당원이 그래도 안 된다 할 건데 참 난망하네요, 진짜. 더군다나 지금 이 야권이 그동안 연패를 한 거 보면은 전부 내분 때문에, 내용이죠. 내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내분이 일어나면은 우리 국민들은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또 배신을 별로 좋아를 안 해요. 배신자로 찍히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완전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도 몇 사람들이 아주 분개해갖고 전화가 와요. 도대체 이렇게 상식 없는 인간들이
설사 그런 사람들이 집권 흔들 뭐 나라가 바뀌겠나 하는 그런 정도로 피가 끓는 이 국민들이 네. 많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 정치를 하는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 대표가 대선 후보고 지금 싸움판 벌이고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아 그건 뭐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렇죠. 이념이라든가 큰 차원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가지고 좀 갈등이 있다 한다면은 그건 또 그럴 수 있다. 지금 얘기가 뭡니까? 윤핵관, 그 장재원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 부산에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도 말고 지가 뭔데 뭐 부산에 있으라고. 그리고 조수진 의원, 그것도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걸 가지고 당대표가 뛰쳐나갈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염려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게 다 정치력의 부재, 그다음 어떤 사회 경험 부재 이런 게 이번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사실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참 그 국민의힘의 어떤 그 바람의 변화를 주도할 사람으로 했는데 이게 나쁜 면이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국민의힘도 좋은 사실 면보다는 나쁜 면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것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윤핵관이니 모든 문제 나오는 게 윤석열 후보로 둘러선 사람들이 어떤 욕심을 못 부려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뭐 종로에 나가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마 이준석 대표는 있죠. 내년 지자체 선거. 이런데 자기 또 사람을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지분 싸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지분 싸움을 해도 대선에서 이겨놓고 그렇죠. 싸우든가 지분 싸움 말든가 해야죠. 해야 돼. 대선에 지면은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원흉이 될 텐데. 아니 이번에 이런 거 보면은 만일 이번 대선 실패하면은요 이준석 지금 대표는 거의 뭐 이 정치판에서 살아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 진보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 보수 쪽에서는 원흉으로 될 거거든요. 정권 아니 교체 실패. 이준석이가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좋은데 나라가 어떻게 그렇죠, 되겠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예, 뭐 이준석이 걱정을 왜 뭐, 합니까? 우리가 예. 또 윤석열 걱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윤석열이야 그래도 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지. 예. 무슨 윤석열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그렇게 보여줬습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 뭐 아니거든요. 김건희 씨 때문에 저도 실망도 많이 하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죠.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던 했는데 사람 본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에 휘말려 들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뭐 어정쩡하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아마추어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예. 국민의힘이 이게 국민들 눈에 볼 때는 그게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서로 볼성사납게 싸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그 적전 분열이라는 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 측을 좀 보세요. 23일 날 그동안 좀 서운했던 이낙연 거리를 씨가 두고 그냥 던 이낙연하고 또 원팀이 됐습니다. 예. 그 이전에 유시민이라든가 이해찬이라든가 박영선까지도 다 지금 직계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뭐 열린민주당하고도 또 통합한다고 그러죠. 연내 통합이 됩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탈당자들이 있어요. 지난번 새정치 국민연합이었던가요? 민주연합인가? 그때 이제 당대표를 문재인가 했었지 않습니까? 예. 새정치 민주연합이죠. 새정치 민주연합 때. 국민의당. 맞아요. 예, 박지원 씨 새정치 민주연합 때 그때, 예.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짜게졌잖아요. 예. 안철수를 따라서 예, 국민의당. 그때 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당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일관적으로 다 배신자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던데요. 그걸 일관적으로 복당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정동영이라든가 천정배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세력은 대동단결이에요. 전부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으고 허다무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석기까지 지금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촉에서는 서로 분열이에요. 서로 분열. 이제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는 지금 국면에 원심력이 작용해. 그 이유는 지금 한동안은 지금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이 상당히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으로 완전히 만들고 그러면서 뭐 진보라고 지어자만 붙은 사람은 다 끌어다니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은 너무 오만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뭐 벌써 대통령 거의 된 듯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자리 싸움이 이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미리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4,500명이 우그러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항공모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집권하면 어디 자리를 갈까? 청와대로 어떻게 갈까? 아니면 어디 은행장으로 갈까? 뭐 어디 부처에 가서 뭘 장차관이라도 해 먹을까? 그 궁리하고 있는 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비현실적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다 선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로 대통령 되면 있죠. 지금 선대에 있는 사람 자리 전부 다 하나도 안 하겠다고.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정도로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있죠. 국민의힘에 지금 선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중에 윤석열 후보 되면은 어떤 자리 차지할까. 그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론이 뭐 하는 게. 그래서 이 빨리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용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에 지금 선대에서 보이는 게 오만으로 비치는 거예요. 예. 이미 마치 대통령 된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공을 세운 것처럼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린다. 네. 이게 국민들은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국민들이 제일 예민하게 알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있거나 이렇게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죠. 빨리 오만을 버리고 위기의식을 오히려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측근 그룹이라든가 거기에 핵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김칫국만 마시고 있는 것 갖고 오만으로 비치고 예. 또 한쪽에서는 이 김종인이라든가 이준석이는 그 김종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김종인의 속내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궁지로 몰아가지고 예. 다 얻어내겠다. 예. 지방선거 공천권 또 이겼을 경우 뭐 취임 준비의 그런 예. 그 구성 인수위, 문제 인수위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집권 이후에 내각의 구성 예. 문제까지도 윤석열 무릎을 꿇려가지고 지지율이 팍 떨어지면 아이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 포석이네. 아니냐. 그 아주 노예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이 지금 사실은 이 그렇지 정치- 않고는 잘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지지율 그래봤자 거의 비슷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정인 같은 사람은 잘 아니까 결국은 이긴다고 보는 거죠. 지금 국민의 정권 교체 전적인 열망이 워낙 크니까. 그런 민심이라든가 정권 교체 열망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냥 탁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선대위도 지금 딱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어려워지면 이제 살려주십시오 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이런 거예요. 내용을 버리면은 윤석열 후보가 급해지죠. 윤석열 뭐 후보야 뭐 대통령 되는 거 외에는 당 안에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인데 낮아지면은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노회한 정치인들 김종인 위원장 비롯한 사람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고 네. 좀 살려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누구 말대로 굴러온 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에 큰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라고 했고 그다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라든가 옆에 있는 거지. 만일 윤석열 후보가 도저히 대통령 될 가망성이 없다. 이러면 완전히 4분 5열 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도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그걸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설마가 사람 잡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그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MBS라고 예. 국민 지표 조사인데 그게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은 윤석열이 30%도 깨져가지고 29%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35%예요. 6% 차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차범위 바뀌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지금 비슷해졌죠. 42%로 똑같아져 버려요. 네. 물론 여기에 이 4개사가 하는
그 여론조사가 윤석열 씨 같은 그동안 좀 보수적이었어요. 네, 좀 뭐 불리하게 부정적이랄까 나왔죠. 불리하게 많이 나왔지만 이것도 하나의 추세거든요. 불리한 쪽에서 옛날에 윤석열이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야당이라는 게 늘 불리하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한테 친윤이라든가 친야 성향의 뭐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잘 나온 것 가지고 하다가 지면은 그러니까요. 됩니까?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에 앞서 가도 할 수가 나중에 없는 게. 뭐 어떻게 2% 3%인데. 예. 근데 벌써 지금 저쪽에서 중수님은 자기들 얘기대로 골든크로스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예.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 정치 계산만 하고 서로들 멱살잡이를 하고 서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으니 여 변호사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그 사람들 짓고는다고 무슨 뭐 자리 떡고물이 하나 떨어지는 받을 것도 아니고 원하지도 아무것도 않습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순수한 좀 나라 걱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성원도 보내주고 참 응원도 해줬는데 이러고 있으니 이런 꼴을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좀 저게 착잡합니다. 고 솔직한 교수님, 얘기가. 그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 보수가 항상 오만해가지고 우리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후보가 보수 후보 4명 5명 나오고 그래갖고 다 남겨. 그다음 진보는 딱 단일화에 1명 나오고 그 계속 졌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오만이라는 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뭐 7% 8% 앞서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그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는데 지금 떡 나눠 먹, 떡고물 나눠 먹기에 벌써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단 친다고 뭐 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아이, 참. 방송에서 목을 놓아 외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어처구니 없는 게 차라리 있죠. 성질들이 나빠가지고 싸움하고 있다면 뭐, 그럴 수 있고 나중에 또 생각이 또 합쳐질 수 있는데 이거는 자리 싸움이라는 게 지금 보이니까 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리고 인간이 정치나 욕심 앞에서는 그게 비합리적이 되는구나.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정권 교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 열망이 50에 60% 사이였지 않습니까? 유지가 30에서 40% 사이였고 그런데 이미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욕심이 이제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뭐 전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냉정을 찾고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공격은 수비에 3배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3배 앞서도 이 전쟁을 딱 붙으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고 있으니 그런 그 냉정하게 그 국민의 힘의 힘 그리고 지지층의 힘 이런 걸 냉정하게 지금이라 빨리 파악해 가지고 이게 위기라는 걸 빨리 깨닫고 지금 똘똘 뭉쳐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권 교체 열망이 크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거는 그 지금 윤석열, 이준석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열망하는 일반 온건 함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용을 겪다가 만약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 한다면은 국민들이 회초리 정도가 아니라 저는 쇠몽둥이를 들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완전 괴멸 상태로 네. 갈 겁니다. 그래 황골탈퇴랑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국민 여러분들도 이 국민의힘의 내용 사태에 대해서는 질책의 얘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좀 보내주셔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